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님이 말하죠. 돈을 버는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돈을 불리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부 각각 다름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죠.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 스포츠 스타가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써버려서 빈털터리가 된 사연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처럼 돈을 버는 능력 외에도 돈을 쓰는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책, 사지 않는 생활을 통해 돈을 쓰는 능력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책, 사지 않는 생활에서 우리가 물건을 소비하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필요한 것, 두 번째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의 중간, 세 번째는 원하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돈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많은 사람이 매일같이 돈이 없다, 돈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 생각을 해도 현실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실 예전엔 저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저축이나 투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물건을 사다 보면 돈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시간, 체력, 정신적 에너지 등 우리의 자원은 유한합니다. 그런 귀중한 자원을 써가며 골머리를 싸매고 돈 걱정을 하는데도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생각하는 것 같지만 다 쓸데없는 생각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 노인 빈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나중에 치매에 걸려서 은행 계좌 비밀번호고 뭐고 다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돈 많아서 부럽다. 레깅스 하나에 5만 원이라니 너무 비싸지 않나? 견과류는 왜 이렇게 비쌀까? 돈을 늘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돈 걱정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오히려 걱정이 너무 많아져 스트레스가 되면 삶이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저는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결심하고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인 결과 돈 걱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생산적으로 사고하는 법. 구체적으로는 의미 없는 생각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생산적인 사고를 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 가지에 도전했습니다. 첫 번째, 돈 걱정에 관한 태도를 바꾼다. 생각이 떠오르면 떠올랐구나라고 받아들인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을 억지로 누르려 하면 나중에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돈 많아서 부럽다라든가 견과류는 왜 이렇게 비싸지?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래, 돈이 많은 걸 부러워하는구나 또는 견과류가 비싸서 불만이구나 라는 식으로 순순히 받아들기로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걱정을 객관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생각을 기록한다. 돈 걱정이 유난히 많을 시기에는 아침마다 떠오르는 걱정을 노트에 빼곡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자문한다. 임플란트 비용이 모자라네 또는 이대로 가면 노후에 가난해질 거야 라는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실천할 만한 대책은 없을까? 라는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실천해 나갔습니다. 큰일이야, 위기에 빠졌어 라는 생각에 그치면 언제까지나 걱정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뿐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해야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 기본적인 돈 관리를 시작한다. 예전에 저는 제 잔고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과 수입, 잔고부터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엇에 얼마나 돈을 썼는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것만으로도 돈을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돈 관리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배우고 실천한다. 그리고 가계 관리에 관한 책을 2권 샀습니다. 올바른 가계 관리와 저축 생활 교과서입니다. 개인 재무 설계를 다룬 책 중 초보자가 읽기 좋을 듯한 것을 골랐습니다. 둘 중 올바른 가계 관리를 먼저 읽었습니다. 이 책의 홍보용 책에는 이전의 가계관리법, 시중의 가계부의 좌절한 모든 이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가계관리를 시도한 경험조차 없는 저에게는 조금 어려워서 실천할 엄두가 나지 않는 방법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가계관리의 목적은 절약이 아니라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이라는 생각에는 공감했습니다. 가치관을 돈의 흐름으로 나타낸 것이 가계부다라는 말에도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이 책에 나온 방법은 나중에 실천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내용을 한 차례 확인한 뒤
더 쉬워 보이는 저축생활 교과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워 보여서 그중 몇몇 방법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돈을 관리하는 방식이 거의 이 책들에서 유래했습니다. 실천하면서 방법을 저에게 맞게 조금씩 수정했으므로 책에 나온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나마 책을 읽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돈 관리를 해볼 각오가 선 것은 그 직전에 쓸데없는 물건을 싹 처분하고 머릿속을 깨끗이 정리한 덕분이었습니다. 원래는 미니멀리즘에 관한 책을 읽다가도 가계부나 재정관리 이야기만 나오면 나와 상관없는 부분이야 읽기 싫어 라며 넘겨버리기 일쑤였거든요. 그런 주먹구구 인생을 벗어나 매일의 소비를 꼼꼼히 기록하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때때로 돈에 대한 태도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과제에 덤벼들지 않고 쉬운 것부터 실천한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계 수지를 머릿속에 넣고 단인으로 막연한 불안이 사라졌고 스트레스가 확 줄었습니다. 당연히 쓸데없는 걱정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머니쉐임을 깨닫자. 시중에 가계 관리나 자산 운용에 관한 정보가 넘쳐나는데도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계 관리 노하우를 아무리 수집해도 돈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 바람직하지 않은 사고방식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돈을 잘 관리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재정 컨설턴트 타미 랠리 씨는 돈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머니쉐임이라고 부릅니다. 쉐임이란 수치, 유감, 불명예라는 의미인데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머니쉐임이 있다는 것이 타미 씨의 주장입니다. 머니쉐임의 배경에는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잘못된 가치관이 있습니다. 머니쉐임이 강한 사람은 나는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으므로 남에게 사랑받거나 공동체 가족, 회사, 친구 등의 무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라고 느낍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런 감정에는 큰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머니쉐임 때문에 자신의 가치가 돈에 달려있다고 믿게 된 사람은 돈이 없는 상태를 매우 부끄럽게 여깁니다. 반대로 많은 돈이나 큰 집, 멋진 차를 소유하면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고 인생도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니쉐임의 폐해. 머니쉐임이 강한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에 넘치는 고급 상품이나 자동차를 구입한다. 월급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쪼들리는 생활은 끝날 줄을 모른다. 아무리 돈이 들어도 허세를 포기하지 못한다.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다. 돈이 많아져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 인생을 즐기지 못한다. 돈을 쓸 때마다 죄책감을 느낀다. 신용카드 빚이 남아있는데도 쇼핑을 멈추지 못한다. 이상하리만큼 돈에 집착하여 물건의 가격이나 다른 사람의 수입을 무척 신경 쓰고 그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가족과 동료 앞에서 호탕한 척하며 식대, 유흥비를 도맡아 지불하려 한다. 돈이 충분한데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낀다. 돈에 관한 비밀이 있고 남에게 그것을 들킬까봐 전전긍긍한다. 머니쉐임이 강한 사람은 다른 일로 자신을 마비시켜 그 고통을 잊으려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바쁘게 살거나 음식, 게임, 독서, 약물, 알코올에 빠지거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의 좋아요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나 영화, 아마존 쇼핑, 포르노, 성행위, 연애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한 덕분에 자신을 마비시킬 수단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 라고 자문하고 수정한다. 머니쉐임을 일단 자각해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 문제를 숨기거나 못 본 채 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금전적 실패로 큰 빚을 졌다고 해도 그것을 숨기거나 회피하지 말고 당당히 직면하고 인정합시다. 실패한 자신을 용서합시다. 그래야만 그 실패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 머니쉐임 때문에 가치관이 왜곡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은 돈이 최고야, 돈이 전부야 라고 진심으로 믿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사실 그렇게 대놓고 단언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무의식적으로 경제력이 사람의 행복을 결정한다. 결정까지는 아니라도 확실히 큰 영향을 미친다. 또는 경제력 있는 사람은 인간으로서도 훌륭할 수밖에 없다 라고 믿는 사람은 꽤 많을 것입니다. 그들은 머니쉐임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려고 돈을 필사적으로 모으기도 하고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고 남의 것을 가로채기도 하며 부자인 척하려고 비싼 물건으로 온몸을 휘감기고 다니기도 합니다. 머니쉐임 탓에 결혼 상대를 잘못 선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30년쯤 전에는 이상적인 결혼 상대의 조건으로 삼고, 즉 고학력,
고수입, 고신장을 꼽았습니다. 고학력이 고수입으로 이어진 시대였으므로 세 가지 중 두 가지가 돈에 관한 조건이었던 셈입니다. 결혼 상대의 수입이나 직장을 따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성이나 성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대를 선택하면 결혼 생활이 불행해질 위험이 큽니다. 모두 충족하는 상대와 결혼했는데도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았던 것은 돈에 관한 잘못된 가치관으로 판단을 그르쳤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자신을 그 결혼으로 이끈 근본적인 가치관은 무엇이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실패한 자신을 용서하고 생활을 새로 설계해야만 머니쉐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잡동사니로 가득한 집, 잘못된 쇼핑 습관 역시 돈과 물건에 관한 잘못된 가치관에서 비롯됩니다.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자신의 과거 사고방식은 어땠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무척 뜻깊은 과정입니다. 사람의 가치관은 가지각색이므로 어떤 가치관을 갖든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모르는 새 내면에 자리 잡은 가치관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 정체를 철저히 밝혀내서 폐기한 다음 바람직한 가치관을 새로 도입해야 합니다. 나의 머니쉐임. 쇼핑에 집착했던 시절에는 저도 머니쉐임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저는 돈 문제를 한사코 회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숫자에 약해서 돈 계산을 싫어하기도 했지만 돈 이야기를 대놓고 하는 것은 천박한 일이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돈 이야기는 피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돈은 더러운 것이라는 무의식적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소비세 신고 등 금전에 관한 업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돈 문제를 이리저리 회피하다 보니 경제 생활이 주먹구구식이었고 종종 돈이 바닥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가계 수지를 파악하거나 가계부를 쓰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마음에 답답한 현실을 외면하려고만 했습니다. 답답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마주한들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 보니 통장 안의 잔고 대신 장래에 대한 불안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생활을 실천하다 보니 소중한 자원인 돈을 제대로 관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를 직시하려고 노력한 결과 조금씩 저축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책 사지 않는 생활의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돈에 대한 관념을 다시 한번 살피게 되셨나요? 소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싶으시다면 책 사지 않는 생활을 추천합니다.